SBS 본사 9층 회의실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계약 연장을 두고 열린 박지현과 제작진의 공식 협의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긴장감이 폭발한 순간이 포착된 것이다. 여느 때처럼 조용히 시작된 회의였지만 대화가 중반에 이르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현장 정황에 따르면 박지현은 돌연 자리에서 몸을 숙이며 제작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문장을 꺼냈고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저도 더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아디는 제작진의 표정을 그대로 굳게 만들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본지에 이렇게 털어놓았다. 누구도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언 직후 SBS 내부는 즉각적으로 비상 모드에 돌입했고 회의실 바깥에는 이미 박지현의 움직임을 포착하려는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왜 박지현은 그 순간 이토록 파격적이고 절박한 메시지를 내놓았을까? 계약 연장 협상이 과연 얼마나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제작진은 왜 그 한마디에 말을 잃었는가? 본지는 단독으로 확보한 내부 증언과 회의록 일부를 통해 그날 회의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한다. 박지현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내뱉은 그 한 문장. 그 순간 회의실은 마치 산소가 빠져나간 듯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말을 잇던 제작진의 입술이 멈췄고 타이핑 중이던 실무진의 손가락도 허공에서 멈춘 채 굳어 있었다. 박지현이 꺼낸 건 단순한 감정 토로도 불만 표출도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에게 보내는 신호, 그리고 협상 테이블 전체를 뒤흔드는 촉발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기계 소음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진 순간 제작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현 씨, 무슨 뜻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박지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눈을 감고 테이블 위를 천천히 손끝으로 문지르며 마치 결정을 다시 확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회의실 안에 있는 모두에게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긴장의 1차 폭발. 박지현의 두 번째 한마디. 박지현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견디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고민해온 건 계약 기간이 아닙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계약 기간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인가? 덧붙인 다음 문장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문제는 계속해서 제가 감당해야 했던 방식입니다. 이 말이 떨어진 순간 프로듀서와 제작 총괄이 눈빛을 교환했다. 누군가는 이미 무언가를 짐작한 것처럼 얼굴이 굳어갔다. 그리고 회의실 공기가 두 번째로 무너졌다. 제작진의 당혹. 방법을 바꿔보자. 박지현의 발언이 던진 파문은 그 즉시 협상 테이블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제작진 즉 프로듀서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지현 씨,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과 혹시 다른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식이라면 충분히 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박지현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건 이제 조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짧은 대답 하나로 협상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다. 조정이 아닌 문제, 기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 문제. 그렇다면 그동안 박지현이 어떤 압박을 받아왔던 것일까? 제작진의 얼굴에는 은면한 불안감이 지나갔다. 수첩 한 권, 그리고 박지현이 꺼낸 기록들. 박지현은 갑자기 가방에서 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회의실이 또 한 번 술렁였다. 그는 무대 일정도 가사 메모도 아닌 그동안 박지현이 하나하나 기록해 온 문제점 일지였던 것이다. 그는 조용히 첫 페이지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다. 노트에는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박지현의 촘촘한 글씨로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이 방식은 너무 과하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닌 부분. 이 정도로 반복되는 문제라면 분명 원인이 있다. 더는 이대로는 못 간다. 제작진 중 한 명이 노트를 향해 손을 뻗으려 하자 박지현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말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한 줄씩 읽기 시작했다. 문제의 핵심.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었다. 박지현이 읽은 내용은 둘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다. 일지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다. 외부 지시, 내게 전달된 수정 요청, 정체를 말하지 않는 사람,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으며 박지현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 제작진에서 전달한 게 아니란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계속해서 저에게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제작진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작진이 모르는 방식의 요구가 있었다? 프로듀서가 급히 물었다. 지현 씨, 그게 누굽니까? 저희가 아는 사람입니까? 박지현은 놀랍게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가볍게 감았다가 뜨고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회의실에 흐른 압도적 침묵. 박지현의 세 번째 발언. 침묵을 뚫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기 계신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회의실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람? SBS 내부 인물인가? 아니면 제작사 쪽 영향력 있는 인물? 혹은 방송계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 제작진 전원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듯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도 그 다음 질문을 하지 못했다. 박지현이 말할 때마다 모든 공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터지기 직전의 폭발. 끝내 제작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현 씨, 그분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지현은 잠시 말을 멈춘 뒤 이렇게 답했다.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 다음 단계 회의에서요. 한마디로 회의실은 완전히 무너졌다. 제작진은 서로 눈치를 보며 즉시 회의 연기와 추가 협의 일정을 잡기 시작했고 그날 회의는 결국 계약 논의가 아닌 명의 한 사람을 밝혀내야 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밖에서는 이미 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 익명의 한 사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실이 해산된 직후 박지현이 남긴 마지막 말.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이 던진 파장은 그날 오후 SBS 본사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제작진이 회의실을 빠져나오자마자 대프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이미 본사 앞에 몰려 있었으며 본지 취재진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바로 그 시각 어디선가 그 사람 이 본사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 인물은 대체 누구인가? 박지현은 이름을 즉시 밝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는 왜 갑자기 본사 근처에 나타났는가? 본격적인 기류 변화는 그 순간 시작되었다. 제작진 내부 그 사람 검색에 돌입하다. 회의가 끝난 뒤 SBS 한관부가 서둘러 회의실 문을 닫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내부 기록을 재확인합니다. 실무진들은 즉각 계약 관련 문서, 지난 1년간의 기획안, 외부 조율자 명단, 협찬사 및 간접 파트너 기록까지 전부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 모든 문서 어디에도 박지현이 말한 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문서에 이름이 없다는 건 아직 가능성 중 하나였다. 정식 권한도 직책도 없는, 그러나 실제 영향력을 가진 그림자 인물, 혹은 문서로 남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고위 인물. 둘 중 어느 쪽이든 상황은 가볍지 않았다. 제작진 사이에서 한 명의 이름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박지현이 꺼낸 노트. 내부자들에게 결정적 단서로 작용.
회의 당시 박지현이 꺼낸 노트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었다. 수정 요청, 요구 방식이 강압적, 제작진 이름으로 전달되었으나 출처불명, 동일한 사람이 보낸 것으로 보임.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문장은 이것이었다. 저에게 직접 연락하지는 않지만 모든 지시가 그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본 제작진은 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냐하면 지현이 최근 받았던 요구 중 일부는 제작진조차 전달한 적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제작진의 이름을 사칭해 지현에게 압박을 넣었는가? 그리고 그 감춰진 발신자는 박지현의 계약 연장에까지 개입하려 했는가?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격 증언, 그날 본사 옆 빌딩에서 내려오는 한 남성. 본지가 단독 확보한 CCTV 제보에 따르면 회의가 끝난 지 약 15분 뒤 SBS 본사 옆 건물에서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서둘러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고 카메라가 그에게 가까워지면 얼굴을 살짝 돌려 회피하는 모습이 찍혔다.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 방송 쪽에서는 거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인물이에요. 또 다른 증언자는 더 충격적인 말을 남겼다. 사람, 제작진 누구보다 프로그램 전체 결정권에 가까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바로 박지현이 말한 모두가 아는 사람일까? 제작진은 즉시 CCTV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빌딩 측은 요청에는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정황만으로도 현장은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현 측근의 충격적 증언. 그분이 계속 개입해왔습니다. 본지는 박지현 측근과의 접촉을 시도해 마침내 핵심 단서를 얻어냈다. 측근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현 씨가 말한 사람. 제작진 쪽에서 가장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공식 직함보다 영향력이 훨씬 큰 분이죠. 이어진 결정적 증언. 사실 몇 달 전부터 개입이 꽤 강했습니다. 지현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회의실에서 폭발했던 박지현의 두 문장을 명하는 열쇠였다. 제가 감당해야 했던 방식입니다. 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즉, 그 인물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도 박지현의 활동 계획에 개입해왔던 인물이다. 제작진은 이름을 꺼내지 못했다. 이유는 단 하나. 제작진 사이에서 한 이름이 떠오른 상태였음에도 아무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본지가 접촉한 내부 관계자의 답변은 이랬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전체 구조가 흔들립니다. 다른 관계자는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분의 이름은 괜히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수준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결국 그 인물이 실제 권한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흐름은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현의 마지막 발언에 숨겨진 의미. 취재진은 회의 중 박지현이 했던 마지막 발언을 분석했다. 그분의 이름은 다음 회의에서 말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미루기가 아니라 명백한 선언이었다. 그는 다음 회의에서 인물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제작진은 그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계약 연장 문제가 아니라 SBS 전체 구조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가 말없이 숨을 참았다. 결론, 그 인물의 정체는 이미 좁혀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단서들을 종합하면 인물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작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정식 문서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박지현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전달했다. 실무 책임자는 아니지만 결정권이 있는 사람. 방송국 내부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존재. 본사 근처에서 회의 직후 목격.
계약 연장에 강하게 개입. 박지현이 가장 힘들어했던 이유. 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물은 SBS 내부에서도 단 한 명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미 제작진 사이에서 소곤거리듯 퍼지고 있다. 본지는 다음 결말에서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예정이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던 진짜 이유. 박지현이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한 이유. 모든 답은 그 이름 안에 있다. 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SBS 본사 복도는 여전히 무거운 공기에 잠겨 있었고 제작진들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 지현이 다음 회의에서 밝히겠다고 한 그 이름. 그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프로그램도 계약도 방송국의 내부 구조도 지각 변동을 맞을 거라는 사실을 해도 본지 취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결정적 증언에 도달했다. 증언은 단 세 문장이었다. 그분은 공식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SBS 예능 편성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두가 입을 못 여는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관계자가 정말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말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 순간 취재진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이슈가 아니라 SBS 내부 권력 구조 전면 폭로가 된다. 그러나 이미 퍼즐은 완성돼 있었다. 이현의 발언, 노트의 기록, 익명 개입, 본사 주변에서 목격된 이동, 그리고 제작진이 섣불리 입에 올리지 못한 존재. 모든 조각이 단 하나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본지는 그 이름을 이제 더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SBS 예능본부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최도균 국장, 실명 가명한님이었다. 최도균 국장. 직함만 보면 단순한 고위 직원처럼 보이지만 SBS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성출연 콘셉트 라인업까지 좌우하는 실질적 결정권자로 알려진 인물. 실무진보다 더 앞서 있고 부서장보다 더 영향력이 크며 공식 자리에 드러나지 않지만 아티스트들의 행보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박지현이 달 동안 감당해야 했던 그 방식. 채를 숨긴 채 전달된 수많은 요구. 작진 이름으로 둔갑된 지시들. 모든 흐름의 중심에 최도균 국장이 있었다. 충격적인 건 제작진조차 그의 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가 움직이는 순간 결제도 문서도 절차도 아닌 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박지현은 회의에서 그 이름을 바로 말하지 않았다. 직접 밝히는 순간 방송국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말할 것이다. 회의에서. 그리고 그 회의가 열리기 전 본지는 먼저 이를 세상에 공개한다. 2025년 박지현 계약 협상의 이면에서 벌어진 싸움은 계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실체였다. SBS 내부는 지금 최도균이라는 이름 하나로 조용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다. 지는 이 사건이 어떤 후폭풍을 낳을지까지 추적 보도할 것이다.